정확히 막셀바이오 7월 18일 날 상한가 가는 날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냥 상한가 갔으니까 대박이죠가 아니라 교육을 해드립니다. 조금 이따 그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아 그래 박셀바이오를 사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내가 사야 되는구나. 우리 선생님 대박이에요 이게 아니라 8월 11일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목요일날 야간 방송에 올려드렸고 4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야간에 VVIP방 다시 보시면 목요일날 야간에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왜 놓치시냐 이거지. 특히 라이브 방송에서 아까 채팅방에 다 올려준 거 보셨잖아요. 그럼 그 전날의 기준에 야간에 박셀바이오를 미리 올려줬느냐라고 했을 때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나? 4시 59분에 박셀바이오 올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4시 59분 아닙니까? 4시 59분 박셀바이오 4시 59분. 그러고 나서 야간에 미국장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박셀바이오 몇 시에? 8시 50분 전에. 그리고 문자 나가죠. VVIP는. 그러니까 야간 교육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요거 보시고 메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야, 다 오는 LG화학주나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지사항에 채팅방에서 공지사항 보셔서 밑에 내려보시면은 다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DB하이텍에 대해서도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저거를 보시고 나 유료 가입하기 싫어. 그럼 저거 보시고 공부하시란 말이야.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똑같이 올려드린 거니까.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7월 18일 날 20시에 올려드린 거 11분 올려드렸죠. 이때가 OCI 또 하나솔루션 얼마였을까요? 이때가 32,350원이야. 지금 얼마? 46,000원.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결국은 3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4만 원대 후반까지 16,000원 이상 40%? 50%? 50% 올랐잖아. 근데 하나솔루션 이 당시에 기준은 한 6조 정도 하잖아. 시가총액 6조. 6조짜리 사라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지.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종목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무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11일 날 목요일 날 야간에 5.88% 시간면에서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1이었어요. 거래량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 보셔야 되고 상승률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도 없이 상승 나와봐 의미 없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1위 상승률 뭐 저 정도면은 뭐 무난한 상승률의 기준. 그죠?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12일 날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입니다. 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 라이브 방송이나 유료방에서는 얼마나 이 종목을 무료방보다 깊이 있게 봤겠어요. 개장 초부터 동시효과 상황 시작하자마자부터 들여다봤겠죠. 거래대금 몇이 1위입니다. 2,4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지금의 교육을 잘 보세요. 이 박셀바이오는요. 위험고지부터 해드립니다. 박셀바이오 왜 올랐어요? 몰라 나도. 농담이 아니라. 박셀바이오 왜 올랐어요? 박셀바이오 왜 오르기는 개뿔 누군가 장난을 치니까 올랐겠죠. 사실상은 다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걱정까지 해. 우리가 잘못된 게 없으면 그 변동성 가지고 공식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익 내면 되지. 박셀바이오 이게 솔직히 이거 보면은 사고 싶겠어요? 이런 공지해줘요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박셀바이오 대박 나셨죠? 저 바닥에서부터 산 거 아시죠? 이런 거짓말 하잖아. 예, 거짓말해도 안 끌려가니까. 방송 나와서.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 해줘요? 박셀바이오 지금 현재는 매출 제로입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매출이 없는 회사에 돈 넣으래. 매수하래. 그런 얘기 해주냐고.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갖고 나서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매출이 없어요.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윤 정도는요. 위험고지 해드리잖아.
매출이 없어요.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예요.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같은 업체일 수도 있어. 막말로. 근데 소송당할까봐 방송에서 그런 얘기 조심해. 유튜브야 뭐 응? 많은 분들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뭐 제 방송 보는 거 아니니까. 그잖아요. 이게 회사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처럼 실적이 제대로 좋던가, 응? 하나솔루션처럼 태양광에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주든가, 한국항공우주처럼 수주공시를 잡아주든가, 에코프로처럼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보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주든가. 얘는요 참나 없어. 뉴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시라는 게 의무 공시라는 게 있고 자율 공시라는 게 있고 공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무 공시는 뭐냐면 주가가 변동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실적 매출 대비 뭐 전년도 매출 대비 30% 이상의 신규 수주를 받아왔다든가, 혹은 뭐 대주주의 지분 신고 부분이 2015년경부터일 거예요. 14년 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게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대출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내용은 의무 공시를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박셀바이오 끝내줘요라는 이런 뉴스, 그거는 자율 공시를 하면 돼 지들이. 근데 안 하죠. 왜? 시간에서 보니까 HLB도 박살이 났어요. 금요일날 7.17% 빠졌단 말이야. 작년에 9월달에 변동성 장난 아니었고 올해도 변동성 한번 반짝했죠. 우리 그럴 때 다 들어가서 5월 13일에 HLB 상한가 있을걸요 아마. 우리 그 주에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HLB 같은 경우 뭐 베트남에서 뭐만 대면은 대박 난대. 최근 들어서 일동제약 우리가 수익도 냈었고 손실도 냈었고, 일동제약 일본하고 뭐 하면은 대박 난대. 공시 내용 개뿔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거를 자율 공시를 내도 되는데 얘네들이 안 내는 이유는 자칫 잘못 냈다가는 벌점을 먹어요. 검증해가지고 그게 뻥일 경우에는 벌점을 먹는다고. 그럼 퇴출이 돼요. 그러니까 자율 공시는 안 해. 박셀바이오도 보시면 11일 날 시간에서 거래대금률이 상승률 5%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딱 1조 넘긴 애가. 외국기관 쌍끌이로 대량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시 내용 보면 개뿔 아무것도 없고. 없어요. 공시가 아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얘뿐만 아니라 HLB든 일동장 그런 애들 공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지. 7월 18일 날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 이거를 진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자가 썼을까? 막말로? 기자가 뭐라 이렇게 또 얘기하면 혼나지. 기자분들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그럼 저 전문 용어를 누가 줬어? 기자가? 회사에서 뿌려댄단 말이에요. 지하고 친한 기자분이나 뭐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해가지고 막 뿌린단 말이야. 우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뿌려. 공시는 안 내고. 그러니까 결론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펀드멘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분석은 펀드멘탈적인 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느냐를 보는 거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내용,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아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윤정두가 방송 나와서 박셀바이오가요 간암치료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 표 하나 만들어 나가면 윤정두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저거요? 말씀드렸죠.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아니고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없어요.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지들 재료를 지들이 뿌려요. 그 기자분이 한 명이 그걸 쓰잖아? 그럼 옆에 있는 기자애들이 다 훔쳐다가 지가 쓴 거인 것처럼 인터넷 그 찌라시기 신문사들 있잖아. 거기서 재탕, 3탕, 4탕, 5탕, 6탕까지 해. 그거를 또 표 작업이라도 제대로 해오면 되는데 그걸 그냥 대충 끌고 갖고 나와가지고 방송 갖고 나와서 방송에 나온 전문가랍시고 떠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이 대박이다. 진짜 이분이 지식이 많다. 개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 윤정두가 박셀바이오의 간암 환자 대상으로 한 전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 회사에 전화하면 알려주나? 그럼 불법인데?
나만 알려주면, 윤정도만 알려주면 불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에서의 교육 자료 내용이에요. 시험, 자격증 시험 내용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 형이 들어왔다? 캔들이 빨간색이겠구나. 마이너스로 출발했더라도 빨간색이야, 캔들이. 그럼 누군가 샀구나. 갭상승이 나왔어. 음봉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계속 올라. 누군가 샀구나. 갭상승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떨어져. 누군가 팔았구나. 개파락이 나왔는데 거기다 또 음봉이야. 누군가 더 많이 팔았구나. 그걸 보려고 캔들 색깔과 캔들 위치와 캔들 패턴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 올라가. 누군가 계속 사고 있구나. 이동평균선의 우상향. 계속 떨어져. 이동평균선의 우하향. 거기에 거래량이 터졌어. 신뢰도가 있어 없어. 그거를 복합적으로 놓고 보는 게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이런 거. 나머지 부분 거래량이나 수급에 대한 보조지표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심리라는 건 뭐냐면 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 이게 재료예요? 아니에요? 백날 밤에 나한테 물어봐봐. 이게 재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날 돼서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심리적으로 활용을 해서 집어 들어 올릴 거냐, 밀고 내려갈 거냐. 어느 날은 보면 이 뉴스 나오고 음봉 떨어져 폭락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날은 이 뉴스 나오고 폭락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재료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폭락 나오면 거봤지? 뉴스에 팔라고 그랬지? 아유 진짜 참. 우리는요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박셀바이오의 변동성에 대한 매매를 하고 싶다. 18일날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이 내용이 뭐 장중에 나왔든 나오기 전이든 혹은 못 봤어. 그럼 그 다음 장에라도.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내가 오늘 들어가서 시초가 대비해서 이 정도는 움직여야 차익 실현하고 나올 거 아니야. 2, 3% 움직이는데 거기서 뭐 1% 먹고 나오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수익률 대 8번 우승한 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초가 대비 이 정도는 나와줘야 손절 2, 3% 잡고 손해 날 때도 있고 수익 날 때도 있는데 수익이 나면 좀 더 나는 거고, 요렇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럼 시초가 대비 5에서 10% 그냥 움직이나? 아무거나? 윤정도가 내일 사세요. 그럼 내일 뭐 움직여? 그 이슈가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시 내용이냐? 펀더멘탈적인 내용, 공시 내용 그런 거냐? 아니면 개뿔 아무것도 없이 뉴스 자락 하나 보고 하는 거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2천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한 2천억 터져야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전후에 놓여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2천억 갖고는 10위 안에 들어와요. 1,500억만 있어도 5월 4일 기준에 1,500억만 터져도 20이 전후에 놓여졌어요. 근데 최근에 7월 18일 얘가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간 날이요. 거래대금 1,000억 넘긴 게 14종목뿐이 안 됐어요. 1,000억 넘긴 게. 그래서 7월 18일 이후로는 7월 19일부터는 1,000억으로 해드렸고, 이 당시는 1,500억. 그래야 거래대금 20위 안에 놓여지고, 20위 안에 거래대금 순위에 놓여졌다는 것은 시장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는 거죠. 금요일에는 6천억 원대 터지면서 박셀바이오가 거래대금 1위였어요.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 많이 터질 때 삼성전자 빼고 SK바이오사이언스 원대 8월 10일, 8월 16일 얼마? 4조 원씩 터져. 4조. 금요일은요. 이번 금요일은 6천억 1위가. 거래대금 급감했죠. 어찌됐건 장 마감 때까지 1,500억이 터져야 된다. 그럼 박셀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4만 원대인데 갭상승 나오고 뭐 움직이고 4만 5천 원, 5만 원. 대략적으로 300만 주, 400만 주만 터지면 400만 주로 해줄까요? 오케이. 400만 주 터지면 1,500억에 2천억 터지는 거예요. 왜? 4만 원대이기 때문에 400만 주가 터진다?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악재 나와서 점한가 나와서 밑에서 점한가인데 풀려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하면은 하락에서도 거래량이 나와요. 예? 근데 하락하면서 거래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그럼 대부분 뭐냐? 400만 주가 터진다. 그럼 전부 윗방향이에요. 위에 있는 매물을 막 계속 잡아가면서 거래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4만 원대에 놓여져 있었다 할지라도 400만 주 터지면 1,6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장 마감 때 400만 주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장 마감 다 끝났어. 스윗이 끝났어. 400만 주 터졌네. 지금 사야지. 미친 거 아니야? 함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야 400만 주가 터지면 20위 안에 들어와, 10위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 거래대금 최상이야. 우리나라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 이슈가 집중돼, 변동성이 끝내주겠는데, 그러면 400만 주가 터지려면 9시까지 40만 주, 80만 주, 120만 주 이런 식으로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사고 뭐 저점 편입, 말같지도 않은 저점 편입이 어딨어. 응? 결론은요, 막셀바이오를 만약에 400만 주 기준을 잡는다 해도 9시 10분에 29만 주야. 그럼 이때 못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음봉이야. 이게 시초가라고 가정을 하면 음봉이야. 9.11%의 음봉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돌리는데 9시만까지 얼마? 80만 주만 터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400만 주라고 기준 잡았으면. 그런데 얼마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만 5천 원으로 시작했고 갭상승.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한 거지. 보합으로 시작하는데 거래가 터지나? 정신 있어요? 잘 생각해봐. 거래가 터진다는 건 뭐예요? 개장초부터 개파락이든 갭상승이 나와야 거래가 터지는 거지. 보합에 무슨 누가 뭐 100만 주씩 터뜨려 보합에? 미쳤어? 100만 주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뭐야? 위로 들어왔겠지. 100만 주에 매도가 나온다는 건 뭐야? 밑으로 후려팼겠지. 그게 보합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이미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터지고 변동이 동시효과부터 나오는 거예요. 벌써 9% 뜨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눌렸어? 그러고 나서 돌리는데 어떻게 돼? 위에 매물을 잡아먹으니까 110만 주씩 터지는 거야. 그럼 막연하게 거래량이 터졌네요. 이런 애들하고 놀지 마시고. 박셀바이오 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게 뭐 항암이 끝내주고 있다고 애들하고 놀지 마시고, 공시내용 보고 실적 봤더니 개판 회사는 완전히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 퇴출 안 시키고 계속 냅두는 상태에서 쥐들이 이슈 뿌려가지고 보도자료 만들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 자산의 1%꼭 하시고 싶으면 1%, 매매 자신 있어 5%, 또 윤정도 봤더니 이 정도에서 거래할 수 있어. 그럼 10%까지만 우리 들어갑시다. 명확하게 근거 대고. 내 말 틀려요? 그렇게 해서 진짜 윤정도 말대로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윤정도 얘기 아무리 해봐야 80만 주만 터져도 되는데 110만 주 터졌죠. 그러면서 7% 17%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요때 요 양봉일 때 여기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9시 땡 되면은 뭐 80만 주 넘었네 해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응? 9시 10분인데 9시 20분 넘어가는 사이에 막 위에 있는 매물 확 잡아 당기더니 막 60만 주, 70만 주, 80만 주 터지면서 막 10% 넘어 와와와와와 막 넘어가. 거기서 편입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강연회가 별로 없었지만은 작년 12월 올 2월에 VVIP 강연회를 여의도 콘네드 호텔 6성급에서 2번 했죠. 강연회 비용 33만 원씩 44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도 50명 60명씩 오세요. 그 가격에. 메이저 방송국도 아닌데도.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무료 강연회를 할 때 보면요, 농담이 아니라 10대부터 와요. 10대. 부모님이 10대 애들을 손잡고 데리고 와. 그리고 20대들 자발적으로 오고 30대 40대가 와요.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오프라인 강연회 이제는요 젊은 분이 안 오세요. 진짜 젊다 그러면 40대 50대, 저도 이제 53이니까. 그리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소일거리 하시러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코로나19 이전에. 근데 윤정도 강연회는 10대. 그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로 오는 거는 20대 30대. 유료 강연회도 그래요. 왜? 들어보니까 아예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 자체도 뭔지를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말장난하는 망나니 같은 애들이 먹고 사는 거야 지금도. 개구라만 털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야 박셀바이오가요 금요일날도 대박 났죠. 우리는 7월 18일부터 이거 매집했어요.
그걸 방송 나오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진짜인지 알고. 돈이 깨져봐야 이제 정신이 바짝바짝 들죠. 거래대금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한동안은 이거 무료로 다 보여드렸어. 다. 이거 링크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또 있어요. 사실은. 그 자료도 지금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이시냐를 보고 싶은 거야. 이거 맨날 공짜로 드리면 뭐하냐고.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올려드릴까 지금? 오래간만에 진짜 몇 달 만에 올려드리는 거야. 맨날 올려드렸어. 안타까운 마음에. 예? 우리 정의원님들 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면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단타 전문가 1등 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거 동영상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1등을 해요. 수익률 대회 나서 1등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8번 우승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길이도 길지도 않아. 이거 해봐야. 29분에 2번 해준 거예요. 이 옷이 달라요. 이거하고. 그죠? 그럼 한 번 했을 때 한 14분 한 거야. 이번에 장 원체 깨졌다고 해서 가격 낮춰드린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엔 요 가격으로 했어요. 이때는 2천억을 기준 잡았어요. 2천억. 작년 9월까지도 2천억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기준 거래되면 2천억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한다라는 거는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교육받으면. 싹 다 여러분들께 낼 수 있습니다. 저거 예전엔 그 생각도 해서 작년에 장 좋을 때 재작년까지. 저거 그냥 1억 주고 할까? 그리고 야 2007년 이후에 수익률 대회 내가 잡아놓은 게 2016년도에 SBS 비즈 그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한 거 그거 1등한 거 그것도 대형주로 소형주 잡지 않은 애들 대비해서 대형주로 1등한 거. 야 요즘에 키움이나 이런 데서 수익률 대회 하니까 1억 계좌 딱 갖고 나가가지고 요즘에는 한 10주 동안에 한 300% 500%만 1등 할걸요. 100%. 왜냐면 장난질을 못하니까. 옛날엔 막 속였거든. 수익률 대회도. 못된 짓거리하고. 수익률 대회 1등 한번 더 해버린 다음에 그거 비법 알려드립니다 해갖고 그냥 1억짜리 강의를 한번 해버릴까. 왜? 농담하는 게 아니라 1억이면 저 지금 말씀드린 요 교육 내용 이거 가지고 농담해라. 하루에 요즘 장에서는 1억 왔다 갔다 들어왔다 놨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요즘 장에는. 그래도 뭐 한 5천만 원 1억이면은 농담이 아니라 하루에 뭐 남들 뭐 2% 3% 수익률 다 장난치나. 한 달 수익률 이런 종목에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왜 못 잡아내? 아까 못 보셨어? 예쁜 공대님 하루에 그냥 하루에 600만 원씩 수익 내시는 거? 2억 계좌 가지고 3%. 응? 종목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 기준에서 여기 낙서되어 있는 거 잘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래량 343만 주예요. 343만 주에 80%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 교육자료 내용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응? 이날 터진 상한가에 이날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한가에 끝났기 때문에 거래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더 터져야 돼 거래가 사실은. 응? 거래가 이게 상한가 아니었으면 거래 더 터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막 뺑뺑이 돌려서. 그 거래량의 80%가 터져야 돼. 근데 여러 변수가 있는 거야. 35년 노하우 8번 수익률 대회 1등한 거를 한 방에 뭐 아까 보여드린 29분짜리 2개 쪼개면 15분짜리 하나 가지고 다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이게 상한가가 이렇게 일찍 안 들어갔으면은 이거 거래량이 한 1,000만 주까지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날 상한가인데 1,000만 주 터져봐야 4,500억 뭐 만약에 5만 원 기준 잡으면 5천억 분이 안 돼요. 금요일 날 23%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다음에 거래대금이 6천억을 넘깁니다. 응?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80%의 기준을 잡으면 38에 24, 48에 3 270만 주잖아요. 근데 여기 3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야. 최소 그것도 공격적이신 분들의 경우 300만 주만 터져도 5만 4천 원 곱하기 300만 주면 얼마야? 1,500억이죠. 그러면 거래대금 거의 뭐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10위 안에가 15위 안에 10위 전후 최소. 왜냐면 이날 거래대금 14위가 거래대금 1,000억 분이 안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이 자료에.
300만 주만 터져도 그럼 1,500억, 2,000억이 된단 말이야. 원래 거래가 더 터져 있으면 더 터지는 게 맞아. 근데 시장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교육 자료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응? 그 18일 날 같은 경우에 왜 여기서 편입을 못합니까? 1분봉인데 개장 초부터 왜 이걸 못 들여다봅니까? 갭상승 9%면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최상위 1위, 2위, 3위에 올라와 있었을 텐데 찍고 나서 바로 쭉 당긴 게 아니라 찍고 나서 9%가 부담되니까 밀리고 뭐 눌리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거래량 터질 때 이게 얼마? 47,000원입니다. 종가가 얼마? 54,000원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나와야만 어떻게 한다? 이런 변동성이 나와야만 단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2% 3% 먹으려고 단타를 치나? 근데 이게 들어가면 다 성공되느냐? 아니 꺾이고 손실 날 때도 있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모르기 때문에 단타가 원활한 분들만 보는 거지. 박셀바이오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편입해놓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가 대박나게 해드릴게요. 큰 나쁜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또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날도 그래서 18일날 방송에서 거래대금에 대한 줄을 거드린 거예요. 오전에 상한가 말 올려 끝났는데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다. 얘 당분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게 340만 주에 80% 300만 주 수준. 그리고 19일날 개장 초에 반짝하고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응? 개장 초에 반짝하고 꼬리 달고 내려와요. 그래도 저 변동률이 10% 수준이 나와요. 19일날. 그리고 나서 20일날 고점 찍으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19일날 같은 경우는 양봉이 아닌 어떻게 돼요? 양봉이 아닌 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거래가 둔화됐는데도 불구하고 650만 줍니다.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만 주. 상한가 들어간 때보다 더 터진 거죠. 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거래 터지다 보니까. 650만 주면은 거래대금 거의 뭐 3, 4천억 됐겠죠. 최상이었겠지. 그럼 그 다음 날은요. 수요일 날 얼마? 500만 주만 터지면 되겠다. 왜? 80% 68에 48 58에 40 그럼 520만 주인데 500만 주만 터져도 3천억 이상 또 터진다. 그러면 5위 안에 들어온다.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온다. 그 20일 날 개장 초에 한 30분 동안 빵 치고 올라간 거야. 이때는 좀 낫지. 왜냐면 그 전날은 상한가 이후에 8%인가 9% 들어올리고 시작했어요. 이날은 한 2, 3% 들어올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3%인가까지 가고 밀린 겁니다. 무섭죠. 이렇게 보니까. 상한가 간 거는 좋고 추가 급등 나오니까 좋은데 분봉에서 야 이렇게 올랐다 따라붙었더니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죠? 배운 그대로면 수익 내고 대박 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따라붙는 거죠.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가 13%인데 상한가 갈 거로 보고 따라붙는 거지. 근데 음봉 떨어지면서 꺾여져? 그럼 차익 실현. 난 늦게 따라붙었어요. 손절. 그걸 못 지키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다녀? 손절하라 그랬더니 회의하고 계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LG화학 이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7월 18일, 19일, 20일 그리고 지나고 난 이후에 변동성이 중간에 한번 또 나옵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나서 11일 날 야간에 73,800원인 거야. 시간의 거래 이게 거래대금 1위입니다. 시간의 거래대금 1위. 5.88%. 22만 6천 주. 우리는 이거의 3분의 1이 그 다음날 이 길에 거래대금으로 설정된다라고 표현을 해요.